그 챕터 4에 그 밖의 지방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 볼 거 없어요. 거기 뭐 부가세, 지역자원시설세 쭉 있죠. 이건 강의도 안 합니다. 교재에만 실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 214페이지로 가시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방세 지금 3개 배웠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흐름은 다 똑같다 했죠? 부동산 등을 예를 들면 취득할 때도 내고 등기 등록할 때도 내고 보유했을 때도 내는 거 세금을 해요. 그죠?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결국 취득세인 거고, 이 등기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 면허세를 내고 여기에서 재산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상도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도. 그죠? 취득세는 이런 걸 취득했을 때, 등록세는 이거를 등록할 때, 재산세는 얘네들을 보유할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을 누가 내느냐 할 때도 이것도 구조가 똑같잖아요. 납세 의무자가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누가? 취득한 자죠. 그죠? 기본이 그래서 배울 때 뭐 얘는 사실상 취득자, 얘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그죠?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명의자 그랬고, 얘는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내용 자체가. 그죠? 취득한 자, 등록하는 자, 소유하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기타 내용이 물론 추가가 되긴 하지만,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요?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그죠? 과표는 얘는 신고납부니까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 표준액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에서 국수공판장 검증 있는 거 배웠을 거예요. 얘는 이제 등기 종류가 많기 때문에 등기 종류에 따라 과표가 각각 다르다. 얘는 그리고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여기에 예외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별 이런 거 배웠던 거죠. 이렇게 가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같다는 거죠. 그죠? 그 여기다가 이제 세율 이렇게 가겠죠. 세율. 그죠? 그 세율은 얘가 중요하죠. 취득세. 그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뭐 표준세율도 있고 중과세율도 있고 특례세율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배우는 거고. 이거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세율 자체는. 그렇죠? 재산세는 가끔 가다가 과표와 묶어서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택하고 건축물 위주로 잘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징수하는 거죠. 징수 방법. 그죠? 징수는 얘는 뭐예요? 취득세는 신고납부잖아요. 그죠? 얘는 신고납부죠.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 안 하면 가산 뭐가 나온다? 세가 나온다. 그렇게 배웠고, 얘도 신고납부죠. 그죠? 얘도 신고납부니까 얘는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얘도 안 하면 가산세. 그죠? 얘는 보통 징수. 그죠? 보통 징수. 기한 내 안 내면 얘는 가산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세목별로 추가적으로 보충이 되는 겁니다. 뭐 비과세 부분 들어갈 테고요. 그죠? 취득세나 뭐 취득 시기 부분 추가될 테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추가해서 내용이 흐름이 되는 거죠. 결론은 과세 대상. 그죠?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이게 기본 틀이라 했죠. 그죠? 부가징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14페이지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얘는 국세네요. 국세. 그죠? 문제는 딸랑 하나 나옵니다. 딸랑 하나. 이 딸랑 하나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된다. 그런 얘기지. 그죠? 뭐 집에 가서 막 이걸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혹시나 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여러분이 종부세를 내시려면 그 전에 세금을 뭘 내야 된다?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기준이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를 따라간다. 재산세 기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얘는 합산만 하는 거예요. 합산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에 종부세는 내려면 먼저 재산세를 내야 된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뭐 중에 있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있겠죠. 그렇죠? 왜? 재산세 낸 사람이 되니까 당연히 이 중에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 쳐봐요. 자, 이런 재산세 낼까 안 낼까요? 종부세. 자가용 비행기 하나 가지고 있어. 비싼 거 가지고 있어. 250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어. 광안리 해수욕장에 100억짜리 요트가 하나 있어. 요트. 걔는 종부세 낼까 안 낼까요? 어렵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얘 이름이 뭐게요? 종합부동산세라고 돼 있잖아요. 뭔 얘기야?
부동산만 낸다는 게 부동산만. 얘는 부동산 아니죠. 선박항공기는. 뭐 만겨? 얘는 만기고. 부동산만 대상입니다. 앞에 종합이라고 붙었네요. 이거 뭘 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합산이란 뜻입니다. 합산.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각각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몽땅 모여서 합산해가지고 과세한다. 그래서 이름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렇죠? 자, 그 이름을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잖아요. 무대뽀로 짓는 게 아니라니까. 뭔가 그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름을 만드는 거지. 종합부동산세라는 안 하고 뭐 취득세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죠. 부동산을 내는데 그 중에 그걸 합산해서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부과한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전국에 이렇게 나와요. 얘는 왜 전국이란 말 나올까요? 국세라 그래요. 국세. 그죠? 지방세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특광도 시군구가 나와야 되지만 얘는 국세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국에 부동산 중에 토지와 주택이 종부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 종부세 안 내요. 왜? 토지하고 뭐만 낸다고요? 주택만 냅니다. 토지와 주택. 그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주택만 종부세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 토지는 우리 세법 배울 때, 재산세 배울 때 토지는 용도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분리과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냅니다. 토지는. 그럼 토지는 어떤 것만?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와 주택 요 세 개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뭘 안 낸다고요? 별도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재산세 분리과세가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농지거든요. 농지. 그죠? 그럼 여러분 농지 같은 경우는 세율이 아주 낮아요. 재산세가. 왜? 농지를 활용할 때 전통적으로 우리가 농사 짓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과거부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농지를 경작을 하는데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를 많이 해버리면 기반이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최저세율로 0.07로 가요. 농지가. 재산세가. 그럼 이 취지가 뭐예요? 뭔가 생산성 있는 토지는 아주 최저세율로 가겠다 해놓고 얘가 농지가 좀 많아. 그랬더니 너 많아? 농지 많아도 한번 좀 부자네도 한번 죽어봐 하고 여기다 종부세 부과해버리면 이 재산세 부과는 취지하고 안 맞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뭐만?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 토지를 하산한다겠죠? 합산해요. 어떻게 해요? 소유자별로 하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세법의 모든 합산은 소유자별 합산입니다. 즉 뭐야? 개인별 합산이다. 물론 예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합산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요? 소유자별 합산, 개인별 합산이라는 걸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부부지간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부부는 절대 막 온유열 땡볕에 막 50 넘은 부부가 막 손 붙잡고 다녀. 손에 땀띠 나는데 그렇게 금슬이 좋아. 막 마트 갈 때 팔짱 끼고 다녀. 막 50 넘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일단 제정신이 아니죠. 일단 마트를 안 가죠. 우리는 와이프가 가질 않아요. 근데 갔는데 가는 것도 기적인데 그것도 팔짱까지 끼고 다녀. 30대, 40, 50대 넘은 저희가 이게 서로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금슬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금슬이 좋아. 걔들은 합산 없어. 이건 없어. 그죠? 저도 다닐 때 마트 저는 갑니다. 예. 처음에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거죠.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게 남들 있잖아요. 막 와이프랑 같이 마트 가가지고 와이프 장 볼 때 이렇게 카트 끌고 이렇게 따라다니기 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에 그걸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엮여가지고 지금까지 한다니까 지금까지. 아직 그만 갔으면 좋겠는데 와이프는 저를 이제 포토 취급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남편하고 가는 게 좋았는데 우리 와이프도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기 혼자 가면 짐을 자기가 들어야 되잖아. 그잖아 포토 개념으로 저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간다 그러면 막 자기 장 본다고 짜증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루씩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계속 그냥. 근데 와이프는 저를 귀찮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저를 그냥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남편의 포토로 생각하기 때문에 짐꾼으로 생각하니까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남편으로 생각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난 짐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장은 볼 때마다 제가 그죠?
처갓집 놀러 갈 때 이렇게 장 보잖아요. 꼭 우리 와이프가 보거든요. 그 왜 있잖아요. 집안마다 왜 그 뭐 이렇게 준비하는 주력이 있잖아요. 우리 처갓집이 꼭 집사람이 둘째인데 꼭 그러거든요. 그럼 집사람이 장을 봐요? 결국 누가 본다는 얘기야? 제가 본다는 얘기예요. 결국 왜? 와이프가 장 보러 가. 그럼 저 같이 가요. 그 막 산더미가 장 보는 거 다 해가 차에 때려. 우리 내 차에다 다 때려 실어가지고 놀러 갈 때 우리가 장 보러 다 가져가. 남들은 못만 와. 다른 식구들은 회비만 내고. 아 그냥 어떤 때 짜증날 때 있다. 짜증날 때. 죽으라 했더니 또 우리 처남이 가끔 가다가 지도한테 뭘 이거밖에 없어? 죽으라 해줬더니 이거밖에 없냐고 그래. 성질 약간이 나죠. 그럼 내가 대번에 뭐라고 하죠? 네가 장봐 이 자식아. 이거 회로면 먹긴 하지 말이 많어. 막 그러죠. 왜 메뉴가 아침 점심 메뉴가 달라야 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메뉴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투정을 부려. 그럼 짜증이 얼마나 나요. 지네 장도 안 보면서 갑자기 울컥하네. 아씨 그러고 보니 내일 또 가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그래서 또 모였다면 어디 가려고 했어. 큰일이면 모이면 술이고. 제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여기 처갓집이 상당하셔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상가집에 있었는데 저희는 할 일이 없잖아요. 손녀 사이잖아요. 전 제가 일할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여러분 계속 육개장 먹어봐. 2박 3일 내내 육개장을 먹어. 밥을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거기서 사육당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1박 3일 엄청 피곤해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가 밥 먹고 멍 때리고 있다가 밥 먹고 술 먹고 잠은 또 맨바닥에 자고 2박 3일 또 야생도 아니고 근데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노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일하면 괜찮은데. 자 그래서 개인별 합산이다. 무조건 세번 뭐라고요? 부부 합산 나오면 땡. 무조건 틀렸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얘를 무조건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얘가 뭐야 돼? 일정액을 뭐 한다? 초과를 해야 됩니다. 기준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만 내는 게 뭐다?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이제 대상들이 나오겠죠. 근데 교재는 214페이지 챕터 1번에 종합부동산세 총설 1번 의의 그랬고 이번에 뭐 종합부동산세 과세 목적 같은 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 읽어도 거기 뭐 어쩌고 복잡한 얘기 나오죠. 뭘 재고하고 뭐 부동산 가격을 도모하고 지방 재정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 견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세한대요. 좋은 얘기네요. 이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막 그런 뜻입니다.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 외우는 거 똑같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를과 잘 모르죠. 이거 아시는 분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이게 보통 이건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는 그 책에 그 앞에 있어가지고 그걸 외워가지고 뭐 1968년인가 65년인가 12월 5일 해가지고 막 날짜까지 외우고 그랬어요. 이걸 옛날 생각나는데 이런 분들은 연식이 꽤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조심해야 돼. 나이 별로 안 먹었다고 했는데 막 이런 걸 기억하는 이상한 걸 기억하는 거죠. 막 두만강 불러쌓고 막 그죠? 뭐 사회찬미 막 이런 거 막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자, 종부세 성경 나오죠 오른쪽에. 자, 그거 읽을 거 없고요. 자, 2절에 과세권자와 납세지가 나옵니다. 자, 과세권자란 말은 종합부동산세 국세니까 세금을 누가 부과한다? 국가에서 부과합니다. 근데 국가가 국세 담당하는 기관이 국세청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권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납세지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어디냐? 그런 얘기죠. 세무서라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 세무서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 세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 남양주시에 사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대전 서구 둔산동에 건물을 팔았다. 그럼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국세인 양도세. 그럼 물건이 있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서대전 세무서가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남양주에 남양주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세금을 어디다 내야 됩니까? 남양주 세무서에 내야 돼. 국세는 사람 중심이에요.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라 했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다 세금을 내는 거고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주소지가 남양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의 국세는 다 어디다 낸다? 남양주 세무서다.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도 국세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권자는 납세지 관할 그랬죠. 그 납세지가 어디라고요? 주소지 관할로 간다.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2번에 뭐 납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만 보세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했죠. 소득세법상 납세지가 어디요? 그 사람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국세, 종부세, 양도세는 다 어디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일단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이 흘러가겠죠. 그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가겠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아까 뭐라겠죠? 토지하고 뭐만 주택만 낸다겠죠? 토지 중에 뭐는 아니고 분리과세는 아니고 뭐만 별도 합산, 그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주택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합산의 개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얘가 합산이고 얘도 합산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종부세 내기 전에 뭘 내요? 재산세를 먼저 냈겠죠. 여러분, 재산세는 만약에 여러분이 주택을 갖고 계세요. 주택을 남양주시에 본인이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이 주택을 세 채를 합산해서 계산합니까? 주택별로 따로따로 과세합니까? 재산세. 주택별로 따로따로 한다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이 주택은 어떻게 해요? 합산할까 안 할까요? 아까 제가 말했죠. 종부세는 무조건 전국 합산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은 뭐를 해?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종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 개념 차이점 이해하세요? 주택은 재산세는 어떻게 하고? 주택별로. 나중에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 두 개 있죠? 얘네 둘은 재산세도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는요, 합산 안 해요. 다 물건별 과세인데 예외적으로 합산이 두 개가 있어요. 뭐? 이 두 개예요. 얘는 이름이 합산이라고 써 있잖아.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인데 예외적으로 합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써놓고 물어보는데 멍 때려. 합산이 어디가 있어? 걔 안 한다겠는데. 아, 여기 이름이 합산이잖아. 이름이 합산. 요거만 합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별도 합산 토지가 네 필지가 있어요. 네 필지가. 그죠? 근데 두 필지는 남양주시에 있고 두 필지는 구리시에 있어요.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요 네 필지가 본인 명이잖아요.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이 네 필지 한꺼번에 합산해서 과세할까요? 남양주와 구리시 따로따로 합산할까요? 따로따로예요. 왜요? 재산세가 지방세고요. 그리고 시, 군, 구세예요. 여러분, 이 시, 군, 구세라는 뜻이 뭐냐면 시, 군, 구 재정으로 간다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과세할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시, 군, 구 단위로 나눠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 앞으로 있는데 네 필지가 내 건 맞지만 두 개는 어디 있어? 남양주시에 있고 하나는 구리시에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시군구별로 나눠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 남양주 거 두 개만 합해가지고 합산이니까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여러분이 고지서 보내주면 여러분이 세금을 내죠. 그럼 걔는 남양주시 재정으로 가고 왜? 물건이 남양주시에 있으니까. 근데 구리시 건 어디가 있어? 구리시에 있죠. 그럼 걔는 어디다 세금을 내야 돼? 구리시에다. 그럼 구리시에서 그 두 개만 합산해가지고 뭘 과세해? 재산세 과세하면 여러분이 내면 그게 구리시 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요 네 개를 다 합산할까요? 따로 할까요? 종부세 계산할 때는 다 합산하죠. 왜? 같은 합산의 종부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어떻게? 전국 합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시험에 섞여 나온다. 그럼 이거를 어설프게 가면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같은 합산이지만 재산세는 지방세고 시군구세니까 합산은 어떻게? 시군구별로 합산을 하는 게 맞고 국세는 같은 합산인데 국세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전국 합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재산세는 시군 구별로 합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토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걸 근데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엉켜가지고 막 헷갈리다가 어렵다고 그래요. 오히려 후반전에 설명하면 더 헷갈려요. 왜? 그때는 막 머리에 안 들어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가 별 얘기 아니잖아요. 이 말 뜻이 그런 거거든요. 얘가 만약에 특광도세라는 뜻은 뭐예요? 특광도에서 부과해서 특광도 재정으로 간다는 의미도 있고 세금 과세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과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뭐요? 남양주시 걸 취득하건 수원시 걸 취득하건 다 누구 재정으로 간다 했어요? 경기도 재정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합산 없지만 얘도 합산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도 전체 걸 합산하고 광역시는 광역시 전체 합산하고 특별시는 특별시 전체를 합산하겠죠. 만약에 되면. 왜?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재산은 이 세 개다. 별도 합산하고 뭐 종합합산, 주택. 그리고 아까 제가 얘가 무조건 내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소유자별로 뭘 해서 합산해서 걔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일정 금액을 초과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금액이 뭐냐? 이게 종부세는 무조건 이걸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금액은 기본이에요. 근데 금액이 이제 얼마냐면 얘는 80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종합은 5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 6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부세 얘가 구구단위나 똑같은 거예요. 종부세는 이걸 모르면 종부세 자체는 아예 풀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알아야 여기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은 5억을 초과했을 때,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된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때 80억, 5억, 6억은 실거래가를 말하겠어요? 공시가격을 말한다겠어요? 공시가격을 말하죠. 공시가격을. 그죠? 그러니까 별도 합산은 80억이 넘어야 종부세를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기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죠? 별도 합산 대표 주자가 건축물 부속 토지입니다. 건축물 부속 토지. 그러니까 이 학원 건물 부속 토지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거죠. 그게 80억이 초과돼야 되고 종합합산의 대표주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나대지 아시죠? 아무것도 않고 나답변 땅이라 했잖아요. 그죠? 비삼용 토지. 그건 5억만 초과되면 종부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치 좀 좋은데 번화가 시 같은데 투기 막 개발된데 거기에 나대지 하나 갖고 있으면 웬만하면 5억 금방 넘어가죠. 그럼 그 사람도 종부세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2, 30억씩 하고 막 그러면 공시가격으로 세금 부담이 크죠.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가끔 보면 나대지를 갖고 있다가 옆에 건물을 누가 짓는데 그게 분양 잘 안 되는데 옆에 또 건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그 토지가 종합합산에서 별도 합산으로 바뀌어요. 왜? 나대지는 종합이잖아요. 근데 건물 지면 건물 부속 토지는 뭐가 돼? 별도로 바뀌어요. 그러면 걔는 종부세를 안 내죠. 왜? 별도로 되니까 얼마가 넘어야 돼? 토지가 80억이 초과돼야 되거든요. 확 바뀌어버리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금 부담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팔아야 양도세도 좀 세금을 덜 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어차피 팔 거면 나대지로 파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거든요. 또 좋아서 분양되면 좋고, 그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세금 부담도 많이 큽니다. 주택은 6억을 초과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 금액. 일단. 자, 그러면 216페이지 3절에 과세 구분 및 비과세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럴 수 있잖아요. 토지도 있고 주택도 있어요. 그죠? 그럼 둘 다 종부세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토지도 있고 주택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그 토지와 주택을 합산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나요? 아니죠. 왜 토지 따로 해야지. 토지는 토지대로 계산하고 주택은 주택대로 계산하죠. 그리고 낼 때는 어떻게? 그 나온 세금을 합해서 내겠죠. 그죠? 예를 들면 토지만 계산할 때 2천만 원 나왔어. 그죠? 그리고 주택만 계산이 1천만 원 나왔어. 그럼 내가 낼 종부세 토탈 얼마야? 3천만 원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각각 계산하고 낼 때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내면 된다. 근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그런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따로 계산하고 토지에 대한 거 종부세 따로 계산해 두 개를 한다. 합해서 세금을 내시면 된다. 근데 토지는 또 뭐가 있어요? 종합합산도 있고 별도 합산이니까 토지에 별도하고 종합을 합산하면 안 되겠죠? 별도는 별도대로 계산하고 종합은 종합대로 따로따로 계산하겠죠. 뭐 그런 얘기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뭐 그 있는 것들은 볼 거 없고요.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재산세를 비과세가 돼요. 비과세. 비과세는 재산세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재산세가 비과세가 됐다는 얘기는 재산세 안 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비과세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요. 왜? 재산세 안 내면 종부세 안 내잖아. 자, 재산세를 감면받았어요. 50% 감면을 받았어. 그 감면 받은 만큼 재산세 안 냈죠? 그리고 그 감면 받은 만큼은 종부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재산세 안 냈으니까 안 내겠죠. 결국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감면 규정은 누구랑 똑같다?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준용한다 그래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갖다 쓴다는 얘기죠. 그죠? 뭐 그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지금 자세히 안 읽어도 돼요. 자, 보시면.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218페이지에 4절에 주택이 나옵니다. 주택. 그죠? 자, 그 주택에 의해서 1번에 주택 그랬죠? 자, 이때 주택은 재산세 주택과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 다만 있죠. 같은 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뭐한다? 제외한다. 자, 여러분 별장은 종부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근데 여러분 원래 취지가 이 종부세란 말이 취지가 뭐예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즉 부동산 가격이 비쌀 때 부과하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면 일반인한테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데 자 별장은 종부세를 낼까 안 낼까 그럼 대부분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죠? 얘는 근데 안 내요. 그러면 야 별장은 당연히 부과를 했지 왜 안 하느냐? 얘 왜 안 하냐? 얘가 재산세가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아주 고율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보면 아예 4% 여러분 재산세가 아까 제가 농지는 0.07%라고 했잖아요. 0.2% 막 보통 이래요. 그리고 0.1에서 0.4%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세율이 다. 근데 얘는 몇 프로예요? 4%. 그럼 얘들에 비하면 얘는 몇십 배예요. 몇십 배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4%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왜? 이게 한 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매년 내는 거죠. 매년. 그러면 별장 갖고 있으면 올해 4% 이제 10년이면 40%고 20년에 80% 내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얘가 재산세를 이렇게 많이 내는데 여기다 또 12월 달에 종부세를 또 내라. 이건 아닌 거죠. 별장까지는 재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는 애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분리과세가 종부세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리과세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율 분리과세가 있고 저율이 있거든요. 나중에 배울 때. 얘는 당연히 안 내는데 고율이 4%예요. 분리과세가. 얘도 종부세를 안 내. 왜? 세율이 얼마나 나온다고요? 4%가 나와요. 그 나이트클럽이에요. 나이트클럽. 고급 악장 있죠. 그 나이트클럽 부속 토지가 재산세가 4%가 나와요. 그럼 재산세 4% 고율로 나오죠. 이게 종부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안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별장도 그런 취지로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주택분 재산세에서 주택의 범위가 나오는데 걔는 시급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택이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택이 있는데도 합산해서 제외가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택은 종부세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서 기준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집이 백채 뭐예요? 손 넘어가죠? 집 100채나 있어. 야, 너 100채 한번 죽어봐 세금으로. 그랬더니 가만 놔둬도 죽게 생겼어요. 왜? 미분양해가지고 자기가 집을 쳤는데 미분양돼서 다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거야. 미분양이라 100채가. 근데 그거 지금 가만 놔둬 죽게 되는데 너 한 번 죽어봐.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합산해서 배제를 시켜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막 구체적으로 볼 건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돼. 그 뭐 내용이 220, 뭐 221로 쭉 있어요. 그죠? 225페이지까지 있네. 근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안 볼 거니까. 그 안에 있는 건 안 봐요. 그렇죠? 기본 내용만 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과세 대상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납세 의무자가 나오겠죠. 여러분 주택은 여보세요? 주택은 종부세 낸다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집이 있으신 분 있죠? 왜 근데 종부세 안 내? 집이 싸서 그래. 집이 싸서 그런 거야. 집이 싸서 아무나 내진 않아요. 그죠? 그럼 싸다는 기준이 그럼 얼마야? 그럼 얼마까지는 안 된다는 거야? 그쵸? 여기 6억을 초과했을 때 낸다고 했잖아요. 그 6억까지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6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니? 그런 뭐예요? 6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끝. 그럼 별도 합산은 납세 의무자가 누구겠어요? 별도 합산은 80억을 초과하는 자죠. 이거 뭐 얘는 5억을 초과하는 자. 이렇다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 교재는 법 조문을 그대로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기준은 주택이 먼저 나왔어요. 주택 나오고
주택 과세 대상, 주택의 납세 의무자, 주택의 과세 표준, 주택의 세율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토지 그래 가지고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이렇게 교재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해요. 왜냐면 내일은 똑같아요. 내용은. 그죠? 그럼 보세요. 이걸 지금 따로 공부해서 주택만. 그럼 종부세 가면 어차피 납세 의무자 나오면 기준은 똑같아요. 뭐예요?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야? 초과하는 자가 네요. 그럼 뭐만 달라요? 금액만 달라요.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금액만 구분하시면 뭐라고 하면 돼? 한꺼번에 납세 의무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저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그럼 별도는 80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주택은 6억 초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공부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공부하면 양도 되게 많아 보이고요. 앞에 공부 뒤에 가면 또 헷갈려요. 근데 하나 이유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요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저 강의는 근데 저는 종부세는 이렇게 해요. 그 교재 관계없이 그죠? 설명 듣고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개념은 똑같다. 그죠?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해서 225페이지 맨 밑에 납세 의무자 나오죠. 그죠? 과세 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얼마 6억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의무가 있다. 그죠? 기준이 결국 얼마라는 거?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런 뜻이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80억, 5억, 6억을 초과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과세 표준이 나와요. 과세 표준. 자, 여러분 과표는 보시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억짜리 집이 있어. 10억짜리. 그렇죠? 자, 만약에 공시가 10억인 집을 있다. 그럼 종부세 내야 되죠. 내야 돼요. 얼마에 대해서 냅니까? 얼마에 대해서.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 얼마에 대해서. 10억 전체를 내는 건 아니죠? 4억만 내야죠. 왜? 6억까지는 안 내잖아요. 초과했을 때 초과분만 세금을 6억까지는 안 내니까 6억을 빼줘야죠. 그죠? 6억을 빼줘요. 그 얼마 나와요? 4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4억이 과세 표준이 아니고요. 얘도 여기다 뭘 곱한다? 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요거 취득세, 재산세를 또 배웠었거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가 80%인데요. 이게 근데 개정 예정이에요. 이게 개정 예정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년도 2019년도부터는 5%씩 올라가요. 85%, 90%, 95% 해서 2000 계속 가는 거죠. 100%까지 가는 거죠. 법을 현재 그렇게 개정해놨어요. 근데 상정돼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아직 안 됐어요. 아시죠? 뭐 그게 지금 뭐 지들끼리 싸우고 지랄하느냐고 바빠가지고 못하죠. 그러니까 올 말쯤 가면 하겠죠. 통과는 어쨌든 결정은 나겠죠. 통과되면 이게 올라가요. 지금 현행은 어떻게 돼 있어? 올해까지는 80%로 돼 있어요. 그죠? 80%. 얼마야? 48은 32, 3억 2천만 원이에요. 얘가 과세 표준이에요. 3억 2천이 뭐가 아니고 4억이 아니고. 그 시험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택의 과세 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땡 틀린다는 거지. 그죠? 공제한 금액 그럼 이제잖아요. 그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공제한 금액에 뭐라고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결국 종부세는 과표랑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정시장가액, 공정 얘가 꼭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별도 합산은 그러면 몽땅 합해서 얼마를 빼주겠어요? 별도는 80억을 빼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공제한 금액 이렇게 나올 테고 얘는 5억을 공제한 금액 그렇게 나오겠죠. 주택은 6억을 공제한 금액 이렇게 나오겠죠. 해놓고 얘가 과표가 아니죠. 그죠? 셋 다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그렇죠. 공정시장.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별도합산 대상토지 과세 표준은 뭡니까? 별도합산 전국의 별도합산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결국은 얘도 똑같네요. 개념은. 전체 합한 금액에서 일정 기준 금액을 공제해주고 거기다 다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다잖아요. 그럼 뭐만 달라? 요 앞에 있는 금액만 다른 거죠. 그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80억, 5억, 6억을 초과하는 자 이렇게 하듯이 80억, 5억,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다.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저 금액만 잘 기억하시면 별로 어렵게 가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얘가 있어요. 자, 여기 주택이죠, 주택. 여기서 얘가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뭐라고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10억짜리를. 그럼 10억이면요. 종부세 되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요? 6억 빼고 4억에 얼마? 80% 이렇게 가잖아요. 얘는 근데 여기다가 3억을 또 빼줘. 그럼 얘는 1억에 80%니까 8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 단독 명의자가 세금을 덜 내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이 내가 하나 있다는 게 하나. 1주택이라는 얘기는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내가 뭐 하는겨? 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집을 한 20년 보유했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 뭐래? 야, 너 부자네. 집이 벌써 10억 넘어갔으니까 한번 세금으로 죽어봐. 그런 거지. 나 지금도 월급쟁인데, 그죠? 막 종부세를 몇백만 원 내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세법에서는 가능하면 누구는 집이 하나인 사람은 뭘 해주겠다? 혜택을 줘서 세금을 최대한 덜 내도록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주택 단독 명의자만 3억을 추가 공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딱 보시면 1주택 단독 명의자만 해준다네. 근데 우리는 부부 금슬이 좋아서 뭘로 돼 있어? 공동 명의로 돼 있어요. 공동 명의. 공동 명의로 돼 있다는 건 부부 금슬이 좋은 거죠. 금슬이 나쁘면 와이프 단독으로 돼 있죠. 그렇죠? 부부 공동 명의. 자, 12억이라고 쳐봐요. 자, 부부 공동 명의. 자, 보통 우리가 그 공동 명의는 보통 누구랑 보통 많이 합니까? 부부지간에 많이 합니다. 부부지간에. 그리고 부부지간에 공동 명의 할 때 지분 표시합니까? 잘 안 하죠. 만약에 지분 표시 한다 쳐봐요. 그럼 제가 부부 공동 명의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 열받는 거예요. 그 제가 와이프한테 그럽니까? 야,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서 부부 뭐 남녀 평등 시대고 다 좋은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나는 하늘이고 닌 땅인데 5대 5가 가장 길하냐? 내가 51, 당신 49 이렇게 다 쳐봐. 그죠? 그러면 우리 와이프 같으면 됐고 그냥 내가 할게 내 명의로 이렇게 돼요. 그럼 나는 명의도 못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공동명의 올라가면 몇 대 몇이 돼? 5대 5가 돼요. 5대 5. 왜? 세법은 무조건 표시 없으면 균등 똑같은 거로 봅니다. 똑같은 거. 5대 5인 거지. 자, 그럼 얘는 12억이잖아요. 그죠? 6억 초과됐죠? 종부세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요. 12억인데 안 내죠. 왜? 그치. 이걸로 하면 안 되지. 이게 부부 공동명의니까 이게 부부 합산 금액이잖아요. 12억으로 계산하면 부부 합산이 돼버리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분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얼마가 돼? 5대니까 6억이 되는 거죠. 세금은 둘이 합산 안 하죠?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죠? 따로따로 계산. 6억이네. 둘 다 6억 초과 안 냈네? 우리는 종부세 안 내죠. 그러면 이 부부 공동명의는 이 자체로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낼 수 있어? 12억까지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를. 그러니까 이게 단독은 그러면 결론은요. 단독은 얼마부터 내야 되는 거? 9억이 초과되면 내야 되잖아요. 왜? 3억 추가 공제 받아도 9억 초과되면 내야 되는데 얘는 그 자체로 12억까지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여기다 또 3억 공제 또 해주면 얘가 혜택을 너무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명의는 안 해주는 겁니다. 얘가 일부러 했는데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부부가 아니라 부부든 뭐든 공동명의가 단독보단 유리합니다. 세제상은. 그러니까 양도세도 유리해요. 양도세도. 팔게 되면. 왜? 만약 똑같은 얘기인데 양도세가 소득금액이 12억인데 둘이 부부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6억 나눠요. 그러니까 누진세를 낼 때는 이 세금 부담이 다르죠. 그죠? 왜? 과표가 줄어드니까 세금이 덜 나오게 되는 거죠. 가능하면 공동명의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가능하면. 근데 이건 안 좋죠. 만약에 뭐 단독으로 12억으로 돼 있는데 단독 12억인데 그거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중간에 그럼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이 남편이 12억 이렇게 돼 있다가 이걸 이제 부부 공동명의에서 6억으로 한다 쳐봐요.
그럼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죠. 증여세. 그죠? 일단 남편의 12억의 지분 50%는 6억이 뭐가 되는 거야? 부인한테 증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최저가 1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5단계에서 5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이하 10%, 1억 초과 5억이야 20%, 5억 초과 뭐 10억이야 30%, 10억 초과 30억이야 20%, 30억 초과는 40%고 30억 초과 50%예요. 그러니까 30억 넘어가면 50%가 세금이야. 상속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증여를 받았다. 그럼 증여 공제세금이 없잖아요. 순수 증여 금액이 100억이면 세금이 반절 낸다고 보면 돼요. 거의 뭐 45억, 막 5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35 넘어갔을 때는 왜 30억까지 내고 그 초과금액이 50%거든요. 그럼 70억에 35, 70억이면 35억이잖아. 거기다가 여기 30억에 10매덕 내니까 45억 뭐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체 회장이 죽으면 상속세에서 1조다 그러면 세금으로 반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지분이 확 줄죠. 그러면 걔네들이 그 다 내고는 그 기업을 지배할 수 없잖아. 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 못 내는 거야. 그 다 내고는 못 하는 거예요. 다 내고는. 그죠? 세금 다 내고 어떻게 운영해요? 한 3대만 넘어가면 그지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잖아요. 50% 주니까 계속. 무시무시 엄청난 거죠, 이게. 그죠? 그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 그죠? 그러다가 또 증여세만 내나요? 그러면 괜찮게요? 왜? 증여세는요, 부부는 10년 합산해서 최대 5억, 6억까지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네. 10년 합산이 6억이니까 10년 진압을 해서 6억. 그러면 10년 지나면 다시 그 10년 안에 6억이 또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 10년 동안 공제 받은 적이 없다. 그럼 6억을 증여하면 부인은 증여세를 안 내요. 왜? 6억 공제 받으니까 최소 부부 공제는 제일 많거든요. 6억. 뭐 성년 때 5천, 그다음 미성년 2천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비속일 때는 뭐 1,000만 원 이렇게 공제. 그러면 증여세를 안 낸다 쳐봐. 세금 또 뭐 내야 될까? 이거 내나 또 하나 있어요. 뭐 낼까? 취득세 내야 돼. 취득세. 그죠? 왜? 와이프가 증여로 취득했잖아요. 6억 증여로 취득했네. 그럼 취득세가 증여면 부가세 포함 4% 나온다고 보면 돼요. 6억이면 4, 6, 24? 2,4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증여세 안 내더라도 이 멀쩡한 걸 갖다가 중간에 부인한테 공동명의 해버리면 세금이 2,400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네.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그잖아요. 2,400 주고 뭐 증여를 해. 그냥 놔줘야지 그런 거. 이게 조심해야 돼요. 제 친구가 옛날에 저한테 이걸 질문했어요. 자기 단독으로 집이 돼 있는데 와이프하고 같이 공동명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무슨 세금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 보험료 뭐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이 생각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네가 보험료 이거 해서 얼마 올라가니? 한 달에 뭐 만약 5만 원 올라간다 쳐봐. 그럼 5만 원 올라가면 1년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10년이면 600이에요. 근데 너 내가 볼 때 이거 이렇게 증여해 주잖아. 그럼 증여세하고 취득세 따지면 너 이게 더 커. 몇십 년 동안 5만 원씩 내는 게 낫지. 그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건 단방에 한 방에 그거에 몇십 년치 한 방에 내야 돼. 그거 나중에 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 그랬어요. 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라는 얘기는 그 몇십 년 동안 가는 거니까 보험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이는 내일을 알 수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명의 하려면 취득 당시에 돼요. 왜? 취득 지방세는 공동명의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공동명의가 지방세는 혜택이 없어요. 똑같아. 왜냐면 지방세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뭐 중심이야? 물건 중심이잖아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10억의 세금을 내는 거지 그거를 10명이 공동명의도 부동산 하나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국세는 뭐 중심이야? 사람 중심으로 가니까 지분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 때 하면 돼요. 살 때 부부 공동명의면 단독명의도 공동명의 세율은 똑같잖아요. 세금은 똑같아지는 거지. 근데 중간에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중간에 하면 이렇게 증여세나 취득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남편들이 이제 부인이 자꾸 막 공동명의 해달라고 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와서 저한테 막 상담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해줘요. 이 얘기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면 세금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그것도 감수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라고 그래요. 자기는 막 해줘야 될 것 같대. 와이프가 너무 강경해서. 그러면 어차피 해줄 건데 혹시 모르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이거 한번 해주려면 세금 이만큼 내야 되는데 현찰로 이거 할 거냐고 물어보라고. 이제 그래서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그거 듣고 아니다 싶으면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얘기는 해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얘가 지분이 줄어들면 이 세율이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비례세율이라는 게 있고 누진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총론에서 우리가 잘 안 했는데 이 두 개 중에 많이 들어본 얘기가 어떤 거예요? 비례세를 많이 들어봤어?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죠? 저는 누진을 많이 들어봤죠. 누진. 이게 어디서 많이 나와요? 전기세가 누진이잖아요. 뭐 TV도
맨날 나오고 그랬잖아요. 전기세 누진이 뜻이 뭐냐면 얘가 가정용이 3kW가 기본인데 그 킬로와트를 넘어서면 단위당 요금이 높아져요. 그게 누진이 된다는 얘기죠. 쌓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뭐냐면 이게 얘랑 관계되거든요. 우리 세율은 이 기준금액 있죠. 이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게 누진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은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세율이 항상 일정한 걸 뭐라고 그래? 비례세율 그래요. 여러분 땅 살 때 땅을 사는데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토지가 있는데 얘는 1억이고요. 얘는 5억이래요. 그죠? 매매를 샀어요. 매매로. 그죠? 그럼 취득세가 1억이면 매매면 4%예요. 얘가 토지면. 그죠? 그 옆에 땅 5억이래요. 얘는 세율이 몇 프로일까요? 취득세. 매매를 사면. 그때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얘기야. 아니 옆에 붙어있는데 왜 1억이 얘네 어떻게 5억이 갈 수 있냐. 아, 나 진짜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얘는 맹지요. 얘는 맹지. 됐죠? 얘는 맹지고 얘는 도로의 전판 토지야. 됐네 이제 됐어. 아주 별걸 다 물어봐. 쓸데없는 거 물어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대답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 물어본 거는 얘는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 안 하고 선생님 쟤는 같은 게 붙어있는데 어떻게 얘는 1억이고 얘는 5억씩이나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돌아버린다 그냥 아주. 내가 이거 물어봤잖아 이거. 얘는 1% 4%예요. 그죠? 매매를 사면 5억짜리 토지 매매를 사면 얼마일까요? 취득세가 4%예요. 속으로 머리 굴리지 말고 1억이 4%면 5배니까 5억 5, 4, 20. 아 20은 너무 많은 것 같고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4%예요. 왜? 매매는 취득세 매매는 다 4%예요. 유상승계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런 거죠. 이걸 뭐라 그래? 비례세를 그러는 거야. 1억짜리도 4%, 5억짜리도 4%. 과세 부준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이걸 비례세를 그러는 거죠. 누진은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게 누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명에 유리한 거죠. 왜요? 12억인데 이걸 그냥 혼자 갖고 있으면 여기다 누진이 되는데 같은 누진인데 5대 5면 6억이니까 과표가 줄어들죠. 그럼 세율도 낮아지는 거죠. 그럼 세금은 확실히 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동명에 유리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모든 세금은요 어느 게 딱 맞다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유리해. 근데 불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다른 세금 계산해서 했을 때 어느 게 나을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게 무조건 옳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맞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해주는 게 좋은지 상속해주는 게 좋은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다 틀려요.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 가끔 물어보거든요. 부모님 지금 살아계신데 이걸 자식한테 나한테 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증여를 나한테 해주는 게 좋냐? 아니면 나중에 상속을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느 게 맞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물론 드러난 걸 계산했을 때는 이게 유리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부모님이 나한테만 주고 싶은 거야. 그죠? 왜? 얘는 찍힌 거예요. 왜? 막 너무 저기 하고 재산도 많이 탕진했으니까 남은 재산 얘한테 주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증여를 해주느냐? 상속을 해주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죠? 그럴 때는 뭘? 증여를 해주는 게 나을 수 있어. 왜? 상속으로 가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죠? 상속을 하기는 n분의 1이 아니라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가지고 부모가 유언장을 써서 얘한테 다 상속을 하겠다 하면요. 그러면 상속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받긴 받아요. 근데 유류분이라는 게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언을 안 하고 가면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n분의 1이. 그럼 n분의 1을 줘야 돼요. 근데 전체 상속을 애한테 하겠다고 유언을 해버리면 그리고 받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n분의 1을 아니라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주는 게. 그죠? 그 유류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어요. 상속은. 근데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증여는 이제 살아생겨 증여해버리는 거니까 뭐 그거는 아버지가 얘 주겠다는데 뭐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근데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돌아가시 직전 뭐 또 뭐 직계한테 줬는데 10년 안에 증여한 게 있으면 그게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막 골치 아파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재산 문제가 되게 복잡하죠. 자식끼리 걸리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살아계실 때 만약에 재산분할 할 거 같으면 협의해가지고 공증 다 받아가지고 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영부영 가다가 구두상을 막 했다가 나중에 식구들도 그래 얘 줄 거야라고 했다가 갑자기 딱 돌아가셔버리면 그때는 많이 생각이 바뀌어버리거든요. 왜?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안 받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대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그래 원래 약속한 대로 안 받을게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일 좋은 거는 살아계실 때 처음 딱 지분 정리해가지고 그죠? 유언해서 딱 해가지고 공증까지 다 받아버리는 거지. 그죠? 유언장도 그냥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유언장도 막 아버지 그냥 차필로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 공증 받아는 게 좋죠. 그래 나중에 하자가 안 생기는 거야. 있는 사람 얘기고 없는 사람들은 뭐 신경 쓸 거 없죠. 근데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 그래서 누구만 단독 명의자만 3억을 추가받을 수 있다. 요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26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226페이지 원칙 과표 나왔죠. 원칙 1번 원칙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표는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 부분 이렇게 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그랬죠. 거기 뭐라고 되냐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러니까 단독명의자 기초공제 기본으로 3억을 일단 추가 무조건 해준다는 거지. 그리고 6억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얼마가 초과되는 거예요? 9억. 그죠? 9억을 초과되면 내라 그런 얘기죠. 오른쪽에 비율이 나와 있는데 현재 80으로 돼 있는데 주택은 이외적으로 그 예전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비율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교재는 이제 2019년 개정하고 법에 써 있죠. 근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일단은 교재는 거의 이렇게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미리 실어 놓은 건데 나중에 변동사항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확정되면 할 거니까 숫자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개정사항은 제가 나중에 다 정리해 주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고 머리 아프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번에 1주택 범위 나오죠? 여기부터 했습니다.